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해가지고 얼마 전에 승소 판결 받은 사건 가져와 봤어요. 자, 일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거리 대로네요. 근데 오토바이 지나가는데 물살이 좀 많죠. 이 CCTV에서도 빗물이 확인되고요. 자, 좌회전 차로에서 차들이 좌회전 하려고 깜빡이 켜고 기다리고 있고 좌회전 시작했는데, 자, 여기서 사고 잡은 오토바이가 등장해서 정면으로 직진하다가 좌회전 차량이랑 충돌해서 좀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영상 주요 부분 다시 한번 볼 건데, 여기서 오토바이 사고 잡은의 속도에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의로 신호 위반하는 경우는 그 정지선 앞에 섰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차가 오는지를 보고 안 온다, 그러면 잽싸게 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신호를 정말 파란불이 켜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럴 때는 신경도 못 쓰고 온 속도로 그대로 해서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사고를, 신호 위반을 인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가는지 여부를 꼼꼼히 한번 봐보십시오. 이 부분 보게 되면 사고 당시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좌회전, 반대편 좌회전 차량들 깜빡이 켜고 출발을 하는데, 이 사고 잡은 오토바이 속도 주목해 보십시오. 그대로 같은 속도로 와서 사고가 납니다. 자, 이게 사고 규모가 꽤 컸는데 다행히 사고 잡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고 발목과 발바닥 그리고 팔 부분 골절상으로만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사고자분이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사고가 빨간불에서 직진을 한 것이 원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판국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가 뭐가 있죠? 우리가 흔히들 의료보험이라고도 부르는 건강보험. 자, 이거는 과실 무과실을 따지지 않고 다치면 병원 치료비 일단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고자분도 자기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건강보험으로 한 2,600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처리하셨어요. 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고자분께 통지서를 하나 날립니다. 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부당이득급 환수 고지 및 납부 안내, 귀하의 부상에 대해서 확인한 바 국민건강보험법 53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의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사고가 신호 위반으로서 발생했으니까 이건 고의로 인한 범죄 행위로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납부해준, 대신 지급해준 2,600만 원 치료비 환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처분서도 한번 볼게요. 자, 부당이득금 결정 통보서. 자, 총 금액 2,670만 원을 우리가 환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본건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규정에 근거해서 본인 과실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공단 부담 진료비 일체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 고지하고자 함. 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고의에 아주 준할 정도로 큰 중과실로 사고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위법성이 너무 크다, 도저히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줄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어떻게 만들어져요? 전 국민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해 가잖아요. 자, 그렇게 모인 금액이 고의사고에 지급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에서는 사고자분이 고의나 혹은 그거에 준하는 정도로 사고를 발생시켰느냐에 따라서 이 건강보험, 의료보험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고의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서 사건 맡게 됐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주장한 거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사고 당시에 비가 아주 많이 왔고 이분 사고자분 헬멧에도 빗물이 흐르고 있어서 단순히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확률이 아주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상들 보게 되면 비가 아주 많이 나오는 거 확인되고 속도가 전혀 줄지 않은 것도 확인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고자분이 신호 봤다 그러면 이렇게 속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행했겠나요? 자, 두 번째로 요 졸업증명서에서 확인되듯이 이분이 사고 당시에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고 교통사고를 포함해가지고 그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어요. 자, 이 사고 당할 때도 배달 알바하다가 사고 당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범죄 경력 없는 고등학생이 일부러 교통사고 낼 이유가 있나요?
이게 혹시라도 보험 사기 같은 거였다면 친구들하고 짜고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신원 위반을 해가지고 100% 과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서 이런 사고로 보험 사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험 사기 저지르는 분들은 아주 경미하게 사고 내가지고 좀 입원해가지고 입원비 뜯어내지 이렇게 목숨 걸 정도로 중대한 대형 사고 발생시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이 배달 업체 통해 가지고 배달 내역에 관한 자료 받아봤는데 이 사고자분이 사고 당일에 수행한 게 그 사고 당일날 전날 저녁부터 수행한 배달 내역이 26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으로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 받아요. 자, 수업 끝나면 배달 6개 뛴 거예요. 자, 비도 오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결국 피로로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사고를 냈을 가능성 이것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고의사고라고 단정을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법원 판결 어떻게 나왔냐고 하면요. 서울행정법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남,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문 피고가 2023년 3월 8일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자, 여러분들 이 건강보험공단 사건들에서 치료비 지원해 준 다음에 고의 또는 중과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하겠다라는 것들 꽤 있는데 대부분 사건에서 잘 준비하면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니까 이걸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신중히 좀 숙고해보고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영상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